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어릴 적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재혼하시면서 외할머니에게 맡겨졌어요. 원래 외할머니를 잘 따랐던 저는 낯선 새엄마와 사는 것보다 외할머니와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버지와 떨어져 있어도 많이 외롭거나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하고 큰 정 없이 살았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외할머니의 보호 아래서 행복하게 자랐어요. 외할머니는 증조 외할머니가 하시던 국밥집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장사를 하셨는데 워낙 국물 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단골들이 제법 많았어요. 그런 외할머니의 영향으로 요리에 관심이 많았고 고등학교 때 진로를 요리사로 정하게 됐어요. 외할머니는 제가 요리사가 되는 걸 반대하지 않았지만 대학은 나와야 된다고 하셨어요. 뭘 하든 요즘 세상은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너 대학 보낼 돈은 있으니까 등록금 걱정은 하지 말고. 할머니, 요리사는 일찍 시작해서 밑에서부터 배워야 되잖아. 근데 대학 가서 공부하면 언제 그걸 다 배워? 넌 취직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제대로 된 데 취직하려면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거야. 전문대에는 조리과도 있다는데 거기 가면 되잖아. 외할머니의 설득에 저는 전문대 호텔 조리학과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새벽에는 외할머니 식당 일을 돕고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니는 생활을 시작했죠. 몸은 피곤했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힘든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한식 조리사 자격증과 양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학교도 졸업하며 취직을 했어요. 당시에는 잘 없던 건강식 스타일의 한식 레스토랑이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이라서 잘 사는 손님들이 많았죠. 저는 거기서 부주방장이 될 때까지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변호사였는데 동료 변호사들과 자주 오곤 했어요. 솔직히 제가 먼저 남편한테 끌려서 서비스도 더 주고 일부러 나가서 인사도 했었죠. 남편은 깔끔한 인상에 양복이 잘 어울렸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고 남편도 제게 다가왔고 얼마 안 가서 사귀게 됐어요. 외할머니한테는 사귀고 6개월쯤 지나서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외할머니는 네가 직업 좋은 남자를 만나서 좋긴 한데 변호사면 집안이나 학교를 따질 것 같아서 걱정도 되는구나. 할머니, 우리 아직 결혼 얘기할 정도는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런 거 따지면 나를 만나겠어? 라고 말은 했지만 저도 은근히 불안했어요. 그 사람이 저와 만나는 걸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결혼에 대해 어떤 내색도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이 궁금했어요. 어느 날 저는 결심을 하고 남자에게 물어봤어요. 성욱 씨, 혹시 나랑 결혼할 생각 있어? 우리 만난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아무것도 안 정하기엔 좀 그렇잖아. 물론 6개월이 짧다면 짧을 수도 있지만 나한테는 안 그래.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지낼 거면 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하자 남자는 당황해서 사실 내가 더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말하려고 했는데 현주 네가 먼저 그렇게 얘기하니 나도 결정을 해야겠네. 내일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라는데 가슴이 덜컹 내려앉더군요. 제가 괜히 섣불리 결혼 얘기를 꺼내서 이대로 헤어지게 되면 어쩌나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밤새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불안해하며 약속 시간만 기다렸죠. 그러나 제 걱정과 달리 남자는 제게 반지를 건네더군요. 이런 건 제대로 형식을 갖춰서 해야 되잖아. 현주야, 나랑 결혼하자. 라는데 저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외할머니는 인사하러 온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이렇게 누추한 데까지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우리 현주 마음 아프지 않게 하는 거랑 고생만 시키지 말아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 잘 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든든해서 좋았어요. 하지만 외할머니는 남자가 간 다음에 걱정을 하셨죠. 사람이 좀 차가운 것 같은데 정말 괜찮겠어? 아니야. 보기엔 저래도 안 그래. 괜찮아.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야 되는데 하긴 만나는 네가 더 잘 알겠지. 라며 저를 믿어주셨어요. 하지만 남자의 부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싫은 티를 냈어요. 특히 어머니가 그랬죠. 아가씨, 결혼하면 우리 집 감당하겠어? 우리 집에 전문대 나온 사람 없거든. 서울에서도 이름 있는 데만 나왔는데 아가씨는 전문대에 직업도 요리사라며? 그리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그러자 남자는 요리사는 전문직이에요. 생각하는 것처럼 수준 낮은 직업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라며 저를 감쌌고 남자 어머니는 그래,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알았다. 라며 더 이상 말하진 않았지만 부모님 두 분 다 저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성욱 씨에 비해서 여러모로 떨어지니까 다들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어쩌지? 라며 걱정을 하자 남자는 그런 건 살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 부모님 마음에 들게 잘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며 안심을 시켰고 저는 결혼하면 정말 잘하자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요구하는 혼수가 부담이 돼서 잠시 갈등도 있었지만 외할머니가 아무 말씀 없이 다 해주시더군요. 할머니, 이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돼. 못하는 건 못한다고 내가 말할게. 변호사 아들 결혼시키면서 이 정도도 안 바라겠냐? 너도 부모가 해주는 거 받으면서 결혼해야 되는데 나라도 챙겨야지. 무리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 할머니 이 정도 돈은 있어. 넌 결혼해서 잘 살 생각만 해. 저는 그런 외할머니가 너무 고마웠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자주 찾아뵙고 더 잘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죠.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생각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수시로 저를 불러서 자잘한 일부터 큰일까지 다 시켰어요. 그 바람에 저는 레스토랑이 끝나면 신혼집보다 시댁에 가는 날이 더 많았죠. 일주일에 4번은 시댁에 갔는데 그중 1번이나 2번은 음식을 해야 했어요. 그런 날은 직장에서 음식을 하고 시댁에 가서 또 해야 하니 정말 진이 빠지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직장에서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 와서 또 하면 너무 지쳐서요. 다음 날에도 지장이 있어요. 제가 쉬는 날 집에서 만들어서 갖다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넌 요리사라며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다는 거니? 그냥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하지. 변명도 참 가지가지다. 그게 아니에요. 다음날 출근해서 일에 지장이 생겨서 그래요. 그러니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듣기 싫다. 그렇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누가 들으면 내가 되게 부려먹는 줄 알겠다. 이깟 것도 못할 거면서 결혼 전엔 잘한다고 입 빨린 소리랬니? 저는 더 이상 아무 말 못하고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집에 와서 저는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위로를 해줄 줄 알았던 남편은
그러게, 비유 좀 잘 맞추지. 그런 것도 하나 못해? 괜한 문제 일으킬 일 좀 하지 말라고. 라며 냉정하게 말하더군요. 너무하는 거 아니야? 문제를 일으키다니. 나도 직장에서 일해야 되는데 요새는 거의 시어머니 수발만 들고 있다고.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거 원래 당신이 하는 일이잖아. 음식 만드는 거 좀 더 만든다고 뭐 그렇게 난린지.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 알겠다. 음식이라고 다 똑같은 줄 알아? 식재료도 다르고 만들 때마다 다 신경 쓰인다고. 그 정도도 못하면 요리사라고 하지 말아야지. 당신 프로가 뭐 그래? 라는데 정말 말이 안 통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은 결혼 전 제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더군요. 저와 집안일에는 무심했고 자기 일만 중요하게 생각했죠. 신혼생활 3개월도 안 돼서 제 결혼 생활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외할머니가 제가 결혼할 때 신경 쓰신 걸 생각하며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애썼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전문대 출신에 요리사라고 노골적으로 무시해도 어쨌든 제가 남편보다 부족하니까 이해하려고 했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더 했고 남편은 신경도 안 썼어요. 제가 하소연이라도 하려고 들면 듣기 싫다며 자리를 피해버렸죠. 결혼하고 1년 넘게 그런 생활은 계속됐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집에서 모임을 한다고 저에게 회사를 빠지고 오라고 하는 일이 생겼어요.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딸 결혼시킨다고 해서 내가 한 통 내기로 했다. 네가 요리사인데 어디 갈 필요 있냐? 와서 음식 좀 해라.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회사를 빠지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전날 밤에 만들어 놓고 회사 갔다 와서 뒷정리할게요. 너 지금 나보고 친구들 불러다 놓고 식은 음식 먹이라는 거냐? 뭐 잘난 일을 한다고 나를 친구들한테 망신 주려는 거야? 그런 사적인 일로 갑자기 휴가를 쓸 수는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라고 했지만 시어머니 화만 더 키우게 됐어요. 내가 너 며느리로 들이면서 주변에 말도 제대로 못했다. 식당에서 일하는 식순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니? 우리 집 오면서 해온 것도 없으면 이런 거라도 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직장 같지도 않은 데 다니면서 휴가니 뭐니 거창하게 굴며 사람을 무안하게 해. 네가 우리 집에서 이런 거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어머니, 그런 말씀은 너무 지나치네요. 제가 결혼할 때 한 게 없다뇨. 어머니가 요구하시는 거 다 했잖아요. 그리고 전 식순이가 아니고 요리사예요. 부주방장이라고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아주 꼴값을 떠내. 그래, 너 잘났다. 이제 보니 너무 잘난 며느리라서 내가 모시고 살아야겠구나. 라며 문을 탕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밤늦게 집에 온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당신 좀 잘할 수 없어? 그것밖에 안 돼? 라며 성질부터 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저하고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더라고요. 내가 뭘 더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식순이니 직장 같지도 않다느니 그런 말 하는 것까지 내가 참아야 돼? 왜 당신네 식구들은 나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한테만 잘하라고 하는 건데? 당신네 식구들? 말 참 기분 나쁘게 하네.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당신 가족 아니다 이거지? 하긴 그러니까 결혼하고 1년 넘도록 부모님 마음에 들게 하는 게 없지. 솔직히 당신 직장이 호텔 레스토랑도 아니고 엄마 입장에서는 말하기 부끄러운 건 사실이지. 안 그래? 내 직장이 어때서? 거기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곳이야. 알아? 그리고 내가 당신 부모님 마음에 들려고 결혼했어? 난 당신하고 결혼한 거잖아. 라고 하자 남편은 저를 한심하다는 듯 보며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기로 결정한 건 나 신경 안 쓰게 집안일도 잘하고 우리 집에도 잘할 것 같아서였어. 단순하니까 피곤하게 하지 않을 테고. 근데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으니
내가 이 결혼을 왜 유지해야 되나 싶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절 사랑했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외할머니를 부르며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했다가 왔는데 집에 제 물건만 싹 없어졌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성욱이 선짜리 들어왔다. 아주 좋은 집안이야. 그런데 네가 계속 옆에 있으면 되겠니? 솔직히 네가 지금 우리 집에 무슨 도움이 되니? 너도 생각을 해봐. 이만큼 살아도 안 맞으니? 이제 그만 헤어지는 게 맞다고 본다. 어머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랑 성욱 씨 결혼했잖아요. 제가 아내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내가 너네 혼인신고 안 했어. 너 같은 애랑 결혼하는데 이 정도 보호장치는 해야지. 너도 손해볼 거 없지 않니? 네가 해온 가구들도 시간 될 때 다 가져가라. 라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가 법적으로 남편과 아무 사이가 아니었다는 데에 충격을 받았죠. 더 힘들었던 건 그걸 남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쫓기듯 외할머니한테 돌아왔어요. 외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하는 저를 그저 안아주기만 하셨죠. 저는 다니던 레스토랑도 다 정리하고 할머니 옆에서 지냈어요. 그때는 도저히 창피해서 제가 알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할머니와 붙어있게 되면서 할머니가 만드시는 국밥이나 김치 비법을 완전히 손에 익힐 수 있었어요. 그렇게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외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뇌출혈이었는데 외할머니는 뇌 부종이 너무 심해서 수술 후에도 뇌압을 낮추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평소에 머리가 아프다며 두통약을 자주 드셨는데 그때 병원에 모셔왔더라면 하는 후에 장례식 내내 통곡을 하며 지냈어요. 며칠 동안 가게 문도 닫고 방에 누워서 울기만 하다가 외할머니가 쓰던 가계부를 보게 됐어요. 거기에 저 보라고 음식 레시피를 서툴게 써놓은 종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증조 외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가게가 제 손에서 다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외할머니가 계실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저희 가게가 오래됐지만 꽤 규모가 있어서 저 혼자 하려니 처음엔 굉장히 힘이 들었죠. 외할머니는 이걸 어떻게 혼자 했나 싶기도 했고요. 그러나 곧 일이 익숙해졌고 저는 홀에서 일할 사람들만 뽑아서 가게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어쩌다 젊은 사람들이 가게에 왔다가 우리 음식을 블로그에 올리게 됐는데 일이 잘 풀리려고 그랬는지 그게 소문이 나는 바람에 가게의 손님은 점점 많아졌어요. 저는 음식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루에 제한된 양만 판매를 하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서 주방 사람들을 더 뽑게 되었죠. 제가 음식의 모든 양념과 기본 조리를 해놓고 주방에서 마무리만 해서 나갈 수 있게 했어요. 그러면서 가게는 더 잘 됐고 안정적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외할머니 가게 근처에 제가 하고 싶었던 고급 가정식 식당을 열게 됐어요. 두 가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벅찼지만 가정식 식당은 주방장을 두어서 좀 나았어요. 가정식은 반찬이나 간단한 음식들을 포장해서 팔게 됐고 국밥집도 그렇게 팔아달라고 해서 저는 외할머니 음식 맛이 변하지 않도록 포장해 가도 같은 맛이 날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도 음식 맛이 변하지 않게 노력한 덕에
두 가게는 점점 더 번창했어요. 그러다 우리 가게들을 프랜차이즈로 만들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 손을 거치면 음식 맛이 변하는 건 당연했거든요. 가정식 식당 주방장은 우리 음식들을 인터넷 온라인으로 파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조언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자체 음식 개발에 들어갔고 온라인 주문을 받아서 주문 받은 만큼만 포장해서 팔기로 했어요. 처음에 주문받은 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가게로 포장하러 오는 사람들에게도 온라인을 알려주자 점점 주문이 많아지게 됐죠. 저는 가게를 식당 사업하고 온라인 사업으로 나누어서 생각지도 못한 회사 형태로 규모를 키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회사에 법무팀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법무팀을 꾸리기 위해서 변호사들과 거기에 필요한 직원들을 채용했어요. 저는 변호사들을 뽑을 때 도움을 받은 로펌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 겸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 사무실 근처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길에서 서류 뭉치를 한 다발 들고 힘들게 가는 남자와 마주쳤는데 가만히 보니 남편이었어요. 깔끔하고 단정했던 남편은 전과는 너무 다르게 후줄근한 차림이었고 표정도 지치고 피곤해 보였어요. 남편은 저를 보더니 놀라서 아래 위로 훑어보며 당신이 여기에 어떻게? 라며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저는 제 차림새를 살피는 눈초리가 기분이 나빠서 대답도 하지 않고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제가 있는 곳까지 찾아왔어요. 서울 근처가 아니라 꽤 먼 거리인데 어떻게 왔더군요. 당신 회사 차리면서 법무팀 만들었다며.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어떻게 꾸린 거야? 내가 좀 봐줄까? 저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쪽이 상관한 일 아닌데요. 바쁘니까 이만 가주세요. 라고 하자 남편은 다급하게 전에 일은 그만 잊자. 우리가 그땐 사정이 있었잖아. 이제부터라도 다시 잘해보자고. 뭘 잘해봐? 댁 어머니한테 비위 잘 맞추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정말 뻔뻔하고 가증스럽네. 라고 면전에다 내뱉고 더는 상대하지 않았어요. 제가 좀 알아보니 남편이 친구 변호사와 동업을 해서 로펌을 열었는데 그때 맡은 형사사건에서 증인이나 수사기관에 돈을 건네려다가 적발됐고 그걸 그 친구가 남편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변호사 자격증이 박탈됐다는 거였어요. 지금은 아는 사람 사무실에서 일반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그날 저하고 우연히 마주쳤던 거죠. 자기 처지가 그렇게 됐는데도 여전히 변호사인 척하며 자기가 봐주겠다니 정말 자존심 하나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서울의 유명한 갈빗집이었는데 설거지하는 할머니가 자기가 접시를 다 깨트려 놓고 저와 잘 안다며 오히려 호통을 쳤다는 거였어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일단 서울로 갔죠. 그랬더니 앞치마를 두른 꾀즈재한 할머니가 뛰쳐나와서 제 손을 덥석 잡는데 시어머니였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기다리다가 눈 빠지는 줄 알았다. 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 좀 해주라. 아주 사람이 이러고 있다고 우습게 여기는구나. 저는 냉정하게 손을 빼고 식당 사람들한테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가 여기서 일한 지 일주일째인데 너무 말도 안 듣고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은 접시를 다 깨뜨려서 뭐라고 했더니 자기는 잘못 없다면서 계속 제 이름만 부르며 데려오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전 시어머니와 아무 상관없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러자 내가 왜 너하고 상관이 없어? 시어머니는 부모도 아니니? 너 우리 성욱이하고 같이 살았으면서 이럴 거야? 라며 당당하게 나오길래 그만 좀 해요. 혹시 치매세요? 대기업에서 그딴 말이 나와요?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요? 당신이 사람입니까? 철판을 깔아도 유분수지? 라고 소리치자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너는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꽁하고 있니? 예전 일은 다 잊고 앞으로 잘 살면 되지. 안 그래? 진짜 답이 없는 사람이네. 내가 당신 아들하고 1년밖에 안 살았고 그것도 벌써 거의 10년은 돼가는데 이제 와서 왜 이래요? 대개 아들 나 나간 다음에 선본다더니 그건 잘 안 됐나 보죠? 우리 할머니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해오라는 혼수 다 해가고 전세로 얻어준 집 그 안에 가구 다 채워놨더니 나보고 나가라면서 그 가구도 다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얼마나 악랄하게 굴었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뭐가 어째요? 여기요. 이 할머니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경찰 부르세요. 전 모르니까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다시 제 손을 잡더군요. 당장 이 손 놔요. 여기서 더 망신당하고 싶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주변에서 자기를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걸 깨닫고 제 손을 슬그머니 놓았어요. 그때 남편은 제가 나간 후 몇 차례 선을 보고 의사와 결혼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남편의 변호사 자격증이 취소되자 바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것도 다 하늘에서 외할머니가 갚아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해서 1년 좀 넘게 살았지만 너무 고생도 많이 하고 수모도 많이 당했거든요. 그걸 다 갚아준 기분은 들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 착하게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남편은 저에게 몇 차례 연락을 해왔어요. 제가 전화번호를 계속 바꾸고 차단해서 연락을 끊었어요. 회사로 시어머니와 온 적도 있는데 한번 경비원 아저씨한테 호되게 당한 다음부터 오지 않더라고요.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이네요. 30대 초반에 결혼을 잘못해서 어려웠지만 외할머니가 남겨주신 귀한 유산으로 다 극복하고 더 값진 인생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만나는 사람은 있지만 결혼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좀 더 만나보고 결정하려고 해요. 사람은 참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다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날들만 있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